누워 있을게. 후두둑 쪼꼬 귀요미 잘 자요. 네. 네. 소금 나오는 맷돌. 저 그 얘기 알아요. 다른 거 읽어줘. 아니 저도 읽어줘. 소금 나오는 맷돌.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네 가족은 몹시 가난했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요. 하루는 농부네 쌀독에 쌀이 뚝 떨어졌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형님네 가서 쌀을 얻어오리라. 농부는 서둘러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형님, 쌀 좀 빌려주세요. 농부가 부르는 소리에 형님이 비실비실 걸어 나왔어요. 미안하다. 줄게 이것뿐이구나. 뭔데요? 형님은 농부에게 좁쌀을 한 줌 나눠주었어요. 농부는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형님. 농부는 좁쌀을 품 안에 고이 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웬 거지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노인은 커다란 맷돌을 꼭 안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농부는 노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맷돌도 잊지 않고 잘 챙겼지요. 농부는 방 안에 노인을 눕혔어요.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그때 형님이 준 좁쌀이 떠올랐지요. 농부는 좁쌀 한 줌으로 정성껏 죽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호호 불어 노인에게 먹였어요. 다음 날 노인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자네가 날 살렸구먼. 고마워서 그러니 이 맷돌을 받아주게. 노인은 농부에게 맷돌을 내밀었어요. 착한 농부는 괜찮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바로 그때 펑! 하얀 연기와 함께 노인이 사라졌어요. 맷돌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이에요. 농부네 가족은 맷돌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앉았어요. 맷돌이 있어도 갈아먹을 곡식 한 톨이 없으니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지요. 농부는 한숨을 푹 쉬며 빈 맷돌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어요. 에휴, 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빈 맷돌에서 쌀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요술 맷돌이로구나. 농부의 아내는 곧바로 한솥 가득 밥을 지었어요. 새하얀 쌀밥을 그릇에 소복소복 퍼담았지요. 아버지, 밥맛이 꿀맛이에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렴. 식구들은 모처럼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맷돌은 농부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내주었어요. 덕분에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웃마을 욕심쟁이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 집보다 훨씬 크잖아. 부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가만, 저 맷돌을 거지 노인에게 받았다고 했지? 부자는 거지들을 모으기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거지란 거지는 모두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맷돌을 들고 온 거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에이, 부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에이, 차라리 맷돌을 훔쳐와야겠다. 그날 밤 부자는 살금살금 농부네 집에 갔어요. 맷돌은 벽장 속에 얌전히 놓여 있었지요. 부자는 조심조심 맷돌을 품에 안고 쏜살같이 농부네 집을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맷돌을 쓰면 내가 훔친 게 금방 들통나겠지? 이웃 나라로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부자는 그 길로 바닷가로 갔어요. 마침 주인 없는 배가 한 척 떠 있었지요. 배 위에 훌쩍 올라탄 부자는 부랴부랴 노를 저었어요. 부자는 빨리 맷돌을 돌려보고 싶었어요. 가장 비싸고 귀한 게 뭘까? 곰곰 생각하던 부자는 맷돌을 돌리며 짜렁짜렁 외쳤어요. 소금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새하얀 소금이 배 안에 그득 쌓였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쟁이 부자는 계속 맷돌을 돌렸어요. 소금은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산더미같이 쌓인 소금에 배가 기우뚱하더니 홀랑 뒤집혔어요. 으아! 사람 살려! 결국 부자는 맷돌과 함께 꼬르륵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맷돌에서는 지금도 소금이 나오고 있대요. 이게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라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진짜 같지? 황금보다 귀한 소금이 쏟아지네. 요즘에는 소금이 싸서 참 좋더구나. 음식을 할 때도 눈치 안 보고 팍팍 뿌릴 수도 있고 말이야. 한데 이 할미 어릴 때는 소금이 참말로 귀했단다. 옛날에는 주로 바닷물을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로 펄펄 끓여서 소금을 얻었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장작불을 지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단다. 게다가 장작도 많이 필요했지. 이렇게 공들여 일해도 얻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이 턱없이 적었어. 그러니 당연히 소금이 귀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소금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귀했단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금을 나쁜 기운을 쫓는 데도 썼다지. 옛날 사람들은 가족이 상갓집에 다녀오면 집안에 바로 들이지 않았어. 상갓집에서 귀신이 쫓아왔을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 그래서 먼저 몸에 소금을 확확 뿌려 귀신을 쫓은 뒤 들어오게 했지. 자다가 오줌을 싼 아이를 이웃집에 보내 소금을 얻어오게 한 것도 소금이 아이의 몸 안에 든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니 영 틀린 말도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을 저장해 먹었어. 상하기 쉬운 채소나 생선도 짭조름한 소금에 절이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다.
군침이 솔솔 고소한 자반. 소금으로 절인 생선을 자반이라고 해. 소금을 뿌리면 생선에서 물기가 빠져나와서 오래 둬도 잘 상하지 않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굴비는 소금에 절인 조기를 말린 거란다. 짭조름한 밥도둑 젓갈. 젓갈은 생선이나 조개를 소금으로 절인 음식이야. 자반보다 소금을 훨씬 많이 넣어 만든단다. 조개젓, 명란젓, 멸치젓 등 재료에 따라 종류도 무척 다양하지. 짭짤한 장아찌. 장아찌는 여러 가지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물, 된장, 고추장 등에 넣어 놓았다가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먹는 음식이야. 매실처럼 몸에 좋은 열매를 장아찌로 만들어 약처럼 먹기도 했단다.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를 여러 가지 양념으로 버무려 담근 음식이야. 옛날 가난한 서민들은 귀한 소금 대신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기도 했지. 드르륵 드르륵 맷돌을 돌려볼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맷돌 하나씩은 꼭 있었어. 맷돌은 곡식을 잘게 갈아주는 편리한 도구였지. 맷돌 위쪽에 난 구멍에 곡식을 넣고 손잡이를 드르륵 돌리면 두 돌 사이에서 곡식이 갈린단다. 곱게 갈리지는 않지만 그만큼 씹는 맛이 살아있지. 명절이면 우리 어머니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녹두를 갈아서 녹두 빈대떡도 만드셨어. 내가 돌릴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맷돌이 어머니가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잘만 돌아가는 게 그때는 참 신기하기만 했지. 끝. 이제 유튜브에 올려.